보실 건 없고요. 뒤로 넘어가서 그러네. 4번은 좀 보셔야 되겠네. 어디 있을까? 4번 여기 있나? 네, 살펴봅시다. 인간과 타인의 관계 및 집단 내의 일정한 역할 규정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인간은 뭐가 필요해? 타인과의 관계, 집단 내에서의 일정한 역할 규정이 필요해. 혼자서 살 수 없어. 그러나 한시 연대기의 한영덕은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전쟁,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남한과 북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심리적인 유랑민이 되어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북한에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였었던 한영덕은 불순분자로 몰리고, 이거 뭐냐면 높은 사람들이 오는 특별 병동이 있고 일반 병동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급한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 그래서 눈 밖에서 나서 반동분자로 쫓겨나지. 결국 고향을 등지게 된다. 그러나 월남한 남한에서도 체제에 반하는 존재로 규정이 되어서, 이게 의사 면허를 막 이렇게 대신 좀 빌려주고 돈 받고 낙태 수술하고 그랬었는데,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했더니 이 같이 일하던 놈이 저거 간첩이다 신고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감시를 당하고 손쉽게 처벌이 대상이 된 후 쓸쓸히 죽음을 맞는다. 한영덕은 시대의 불행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물, 독자들로 하여금 개인의 삶을 통해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 아, 한영덕 씨 인생을 보니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졌는지 알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시작해보자. 평양에서 산부인과 교수였던 한영덕은 6.25 전쟁 당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아까 반동분자로 몰렸었던 거, 월남을 한다. 북한에서 징글징글해. 월남 이후 그는 박가의 제안에 생계를 위해 의사 면허를 빌려준 뒤 불법 낙태 수술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된다. 무면허 의사인 박가는 이후 한영덕을 배신하고 간첩 누명을 씌워서 당국에 고발하는데, 이 시절은 확실히 간첩이에요 라고 하면 일단 잡아다가 고문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지. 제14장 면회. 무대 전면에 의자가 하나 놓여있고 한영덕은 죄수복을 입고 있다. 뒤에서 소리만 등장합니다. 158번 한영덕 면회, 158번 한영덕 면회. 몹시 초췌한 모습의 한영덕이 의자 쪽으로 걸어온다. 하얀 한복을 입은 한영숙이 왼쪽 단 위로 올라간다. 한영숙은요, 한영덕의 누이 동생입니다. 인물들 간의 관계만 파악하면 금방 쉬워. 오라버니 기겁을 하고 몸을 사린다. 지금 겁먹었어. 정신적으로 엄청 충격받아 있는 상태야. 제정신 아니거든. 오라버니 저야요, 영숙이야요. 실성한 채 난 피난민이요.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 아이고 하나님, 오라버니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오빠에 대한 안타까움, 도대체 우리 오빠가 왜 이를 당해야 하는가 라는 속상함. 살기 위해서 월남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벌벌 떤다. 아마 고문당하면서 얘기 들었겠지. 너 이 빨갱이 새끼 남한에 왜 내려왔어? 하면서 일단 맞으면서 물고문 당하고 그랬겠지. 살기 위해서 월남을 했었다라는 거는 사실인 거거든. 인물의 일종의 내력이지. 인물의 내력. 오라버니 나 영숙이야요. 정신 차리시라요. 박가 이놈의 새끼 무고죄로 고소하가시오 라면서 박가에 대해 분노감을 드러내고 있어. 난 피란민일 따름이요. 그놈의 새끼 뼈를 갈아서 한강물에, 아니 그러면 한이 맺혀서는 안 되지. 이 다음에 우리 고향 대동강으로 개져다가 훌훌 뿌리가시오. 난 간첩이 아니오. 우리가 누굴 믿고 남으로 내려왔것이오.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디에 가서 살라라는 말입니까? 라면서 남, 북 어디에도 소속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인 것들.
사는 게 괴롭구나. 괴롭고 고달픈 처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네. 괴롭고 고달픈 처지. 누구 숨소리가 이렇게 고를까? 마치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오라버니 한영숙 절규하면서 쓰러져 온다. 한영덕은 더욱 겁에 질린다. 사이 중야. 158번 한영덕 면회. 오른쪽 무대 위로 아기를 업은 윤미경이 올라온다. 아내야. 아기가 있어. 아, 윤미경이랑 사이에 아기가 있고 그 사이에 한영덕이가 감옥에 들어온 거네. 고생이 많구려.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애 때문에 쉽게 올 수 있어야죠.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은 제정신 차린 것 같은데. 한영덕이 어디 애 좀 봅시다래. 딸이에요. 내 간밤에 이름을 지었소. 은혜해의 해자 한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한해자는 이후에 한영덕이가 싹 다 버리고 지방에 가서 내려서 살고 있거든. 이렇게 해서 딱 2번 정도 찾아와. 이렇게 해자 한해자 예쁜 이름이에요. 갑자기 기침을 한다. 감옥 안에의 환경이 열악한 거지. 어디 아프세요? 몸살 난 모양이요. 서학준 씨 말로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러던데. 진정하고 긍정을 한다. 당신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 전쟁통이라서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 있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이제 가봐요. 난 괜찮으니까. 오늘 아침 10시에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 됐어요. 한영덕이는 아직 전쟁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휴전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지. 한영덕이 허탈해져서 맥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도대체 나는 이 전쟁에서 무엇 때문에 양쪽에 찡겨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인가. 밖에서 소리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무대 위에 없지. 한영덕 의료법 위반, 환자의 위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 중 치상시킨 죄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라고 하면서 한영덕이의 판결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이젠 의사로 밥 벌어먹기 힘들게 생겼어. 망치 소리 3번, 땅땅땅. 판결이 확정되었다. 조명이 꺼지고 휴전 협정을 알리는 라디오 뉴스가 들립니다. 조명이 꺼지고 있다. 요 앞으로 나오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앞에 지금까지 이었었던 장면을 마무리할게. 이제 불 켜지면 다른 장면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죠. 휴전협정 조인을 알리는 라디오 뉴스가 들린다. 휴전이 됐다라고 하는 아까 윤미경이 해줬었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아, 역사적인 현실을 알려줍니다. 현실을 알려줘. 이런 거 뉴스에 나왔겠지. 연극이기는 하지만 현실성을 높여줍니다. 다음. 차트 14, 1972년 서울. 모시 적삼을 입은 한영덕이 무대 아래에서 허리를 굽힌 채 염을 하고 있다. 시신 처리를 하고 있어. 수술 장면에서 사용했던 수술대와 환자용 마네킹이 그대로 이용이 되고 있다. 아, 앞에서 연극을 보고 있었던 관객으로 하여금 맞아. 이 사람 예전에 의사였었지 라는 정보를 환기시켜주는 거지. 허름한 옷차림의 강노인이 차트를 넘기고 관에 엎드려서 잠을 잔다. 여고생, 겨울 교복을 입은 한혜자, 아까 감옥에 면허에 왔었을 때 애기였었던 한혜자가 여고생이 되어 있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군. 한영덕을 쳐다보면서 무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전보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소름. 무대 위에 한영덕 씨 있는데 즉 시간대가 다르다는 얘기야. 이렇게
한영덕이가 살아 움직이는 건 과거 사건인 거고 지금은 이제 현재 사건인 거지. 오늘 아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관객한테 얘기하는 거지. 옆에 있는 한영덕이한테는 들릴 수가 없어. 희곡의 대사는 세 가지. 대화, 방백, 독백 중에서 방백에 해당되는 거지. 무대에 있는 사람은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방백. 무대의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지만 관객만 듣는다고 가정해 놓은 거. 나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허리를 앓거나 포금을 하던 술꾼이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식구들과 말도 건네지 않고 항상 화난 사람처럼 보였죠. 술이 깨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서 솜으로 두 귀를 틀어막고 지냈죠. 나는 자라는 동안 양친의 일가 친척 집에 거의 왕래하지 않았어요. 어느 쪽에서도 혈육의 대접을 기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마치 한영덕이 남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대우가 대를 이어서 딸한테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지금 태어나서 아버지가 의사 노릇을 했었다라는 기억은 없습니다. 난 아버지가 의사였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겠네. 자격정지 3년 되면서 이후부터 의사로서의 활동이 없어. 3년이 지난 다음에도. 다음, 여기 한혜자의 대사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영덕에 대한 회상. 내가 봤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었지. 한영덕에 대한 회상과 평가. 염을 끝내고 흰 천을 씌우면서 자 이제 염이 끝났소. 이승에서 못다한 일 저승에 가서라도 꼭 이루시구려. 한영덕이 강노인 쪽으로 걸어간다. 강노인은 누굴까? 확인. 일은 다 끝났소. 예. 아유, 내가 깜빡 잠들었나 보네. 한영덕 관 앞에서 소주를 마신다.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는 아무 얘기도 없이 집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느낌은 이거지. 무대가 있어. 한영덕이가 있고 강노인이 있고 둘 사이에 뭐 관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 약간 떨어져서 한쪽 구석탱이에서 한혜자가 관객을 향해서 방백 계속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지. 아마 이제 연극적으로 하면 얘가 말할 땐 여기가 이렇게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이 장면을 보여줘야 할 때는 여기 불 꺼지고 여기에 조명이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지.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는 아무 얘기도 없이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가출했어. 아까 말씀드렸죠. 가출한 한영덕을 한혜자가 한 2번 찾아간다고. 우리 엄마 윤마담은 내가 15살 때 여관업을 하던 호라비 노인과 다시 재혼을 해버렸죠. 여기 윤마담 누구야? 앞에 이름 나와 있는 거 윤미경 씨. 훨씬 뒤에 난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션 계통의 지방대학 기숙사에서 관리인 노릇한다고요. 첫 번째는 고모와 함께, 두 번째는 나 혼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세 번째 찾아갔을 땐 아버지가 거길 그만두고 버린 다음이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2번 만난 적이 있다. 결국엔 요거야. 아무 얘기 없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과 인연을 끊으려고. 근데 누가 자꾸 찾아오니까 다시 완전히 그만두고 떠나간 거지. 한영덕 씨의 지금 의도는 뭐야?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거지. 가족과 인연을 끊으려 하고 있다. 강노인, 늙으면 죽어야지. 오래 살면 뭐하나. 관 짜는 노릇도 힘이 들어서 못해 먹겠네. 강노인 관을 만드는 목수네. 그럼 좀 쉬었다 하시구려. 술 안 먹고 마시갔소. 또 술이야? 늙음하게 무슨 꼴이야. 나야 뭐 팔자가 개팔자라서 이렇게 산다지만 한씨한테는 딸이 있던 모양인데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소? 여기가 내 집이요. 내래 갈 곳이 없이요. 가족과 인연을 끊었으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어. 허기사 한씨가 우리 장이사 처음 찾아왔을 땐 기막힌 사연이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염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전에도 사람 달아본 적이 있어? 맞아. 의사였었지. 의사였었다라는 걸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 잊어먹지 말아요. 한영덕 씨 의사였어요. 지금 장의사 하고 있지만.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 화제를 돌려서 그런데 집 짓던 목수가 어찌 관을 짜게 됐소? 나야 늙으니까 쉬운 일 찾다 보니 이렇게 됐지. 이 관아로 말하면 그려 관도 죽은 사람 집이니까 괜찮아. 이왕이면 내 것도 하나 짜주시구래. 무슨 소리? 나보다 젊은 양반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갈라면 이 먼저 늙은이가 가야지. 염하는 솜씨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나 가면 내 염 해주고 그 다음에 나 뒤따라올 생각을 해도 늦지가 않아. 그러면 내 관은 누가 짜줍니까? 라고 하면서 일종의 좀 약간은 가벼운 농담 같은 거예요. 한영덕을 바라보다 망치로 관을 두드린다. 다시 한해자 방백이죠. 한영덕 씨가 사망했다는 정보. 어머, 아버지가 아니라 한영덕 씨가 사망했다라는 정보. 아버지를 한영덕이라고 부르고 있어. 확실히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 아버지에 대해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한영덕 씨는 시대와 더불어 캄캄한 어둠 속에 박제가 될 거예요. 제 정지된 폐허 가운데 들꽃과 잡초가 뒤섞여 쓰러진 녹슨 기관차처럼 그의 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겁니다. 세대가 바뀌어야죠. 한영덕 씨가 겪었었던 고통도 이제는 현대사에서 그만되어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딸내미가 뭐 하고 있어요? 한영덕에 대해서 한영덕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평가. 시대가 이제 좀 바뀌어줘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술에 취한 한영덕은 관 앞에 쓰러져서 눕고 망치 소리는 계속되고 음악이 고조되면서 조명이 서서 어두워지고 연극 끝. 한시 한영덕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이야기 됐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1, 2, 3, 4번 네, 딱 3분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1번 한영숙은 한영덕의 수감을 박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죽여버리겠다 했지. 한영덕은 휴전이 되어 있는 걸 모르고 윤미경이 휴전됐어요 얘기를 들었지. 장의사에서 한영덕이 염하는 일, 강노인은 관은 짜는 일을 하고 있다 맞지. 한예자는 한영덕이 지방 대학 기숙사 관리를 일하던 당시 한영덕을 2번 더 만났다. 그렇지. 세 번째는 못 만났고 틀린 건 5번. 강노인은 한영덕이 장의사를 찾아오기 전부터 한영덕의 사연에 대해 짐작하지 못하고 딸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의사였는지는 아예 모르고 집으로 가는 게 어때? 얘기했죠. A의 발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대사 어느 부분? 모르겠어요. 살려고 내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저예요.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려 하고 있고 한영덕은 여동생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한 채 착각하고 있고 한영숙은 상대방 처지 오빠에 대해 안타까움과 속상함 드러내고 한영덕은 동생의 발언을 직접적 관련 없는 내용 먹고 살라고 내려왔습니다. 간첩이 아닙니다. 다른 얘기하고 있고 정답은 5번. 한영숙은 상대방의 과장된 행동을 접한 후 과장된 거 일단 아니야. 그의 행동에 대해 한영덕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박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지. 정답은 5번. 이 소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5번. 나는 망치 소리가 기억에 남아. 첫 번째 망치 소리는 뭐였지? 판결을 내리는 망치 소리였었지. 안타까운 운명을 표현하는 느낌. 두 번째 망치 소리는 강노인의 망치 소리, 관짜는 소리죠. 미래에 대해 인물이 강노인은 미래에 희망이 있어? 아니야. 체력에 딸려서 집은 못 짓고 관만 들고 있는데 스스로 무슨 희망이 있는 거 아니지. 죽어도 내가 너보다 먼저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페이지.
그러네. 다음 페이지가 날아갔었나 보네. 4번의 정답은 4번. 누가 내 관을 짜줍니까? 라는 한영덕의 말을 통해 낯선 곳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강노인에게 했던 약속, 내가 너의 관을 짜주고 너는 나를 염해주고 그렇게 서로 약속한 적이 없지. 그래서 틀린 건 4번. 일단 정지.